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캐플라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가주 지역에는 허리케인 K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도 주말에는 K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속에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별세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가 내일 영국의 새 국왕으로 공식 선포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은 오는 19일 국장으로 처리됩니다. 오늘 LA시가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청에서 공식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오늘 LA 시청에 다녀왔습니다. LA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2년간 노숙자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버사이드 페어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5%에 불과해 허리케인 K가 물고 올 미러클 레인이 기대됩니다.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가 불체자들을 대거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 민주당 지역에 보내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캐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별세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 국왕이 오늘 첫 대국민 연설을 갖고 국민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내일 찰스 3세 국왕 즉위가 공식 선포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는 오는 19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찰스 3세는 오늘 첫 TV 대국민 연설에서 평생 헌신한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께 되풀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er Majesty the Queen, my beloved mother, was an inspiration, an example to me and to all my family. 그는 충성심, 존중, 사랑으로 영국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장남 윌리엄은 2세 왕세자이며 콤웰 공작이자 웨일스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는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 캐서린 왕자빈을 웨일스공 부인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영국 왕세자빈에게 주어지는 자규로 찰스 3세의 왕세자 시절 부인이자 윌리엄 왕세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빈의 사망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부인 카말라 왕비도 새로운 역할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을 뛰쳐나가 갈등을 빚고 있는 둘째 아들 해리 왕자 부부에 관해서도 애정을 표했습니다. 찰스 3세는 전날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여왕의 깃을 지킨 뒤 이날 오전 카말라 왕비와 함께 런던으로 이동해 리즈 트러스 총리와 첫 회동을 하는 것으로 국왕으로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국왕으로 공식 선포는 내일 이루어집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버킹엄궁의 새 주인으로서 처음 입성했습니다. 버킹엄궁 앞에 모인 추모객들은 새 국왕에게 열렬한 환영을 보내고 국가의 하나님 국왕을 지켜주소서 God Save the King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가 공식 개시됐으며 장례는 오는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지며 바이든 대통령도 국장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70년을 영국 군주로 재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로 영국은 국가와 동전, 깃발 등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로 영국은 국가와 동전, 깃발 등 국가에 남겨진 여왕의 상징물들이 찰스 3세의 상징물들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천 개의 깃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상징하는 문장과 문양의 영어 약자 엘리자베스 세컨 레지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군 함정을 비롯해 각 군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인 퀸스 컬러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뜻하는 엘리자베스 세컨 레지나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국 연방 국가들의 공공기관 깃발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 군주가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 걸려있는 왕실 깃발 로열 스탠다드도 교체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이 그려진 파운드와 지폐와 동전도 순차적으로 교체됩니다. 현재 45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지폐를 비롯해 영국 연방 국가들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 규모는 총 80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하나님 여왕을 지켜주소서라는 영국 국가의 가사도 바뀌게 됩니다. 영국의 국가인 God Save the Queen의 제목과 가사도 여왕으로 표기된 제목과 가사를 전부 왕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1662년 영국 성공회 예배에서 사용되는 기도서 속에서 여왕을 가리키는 여성형 표현 her 역시 his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한 LAC가 오늘 시청에서 공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선포식에 다녀온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C가 오늘 시청에서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LAC 의회는 매년 9월 17일에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LAC는 오늘 선포식을 통해 이 드라마가 아시안 태평양 커뮤니티의 발전과 화합에 미친 공로를 기념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오징어 게임의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LAC는 LA뿐 아니라 세계 예술과 문화, 다양성으로 헌신한 장작가들을 기념해왔다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온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우리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존 리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9월 17일을 LAC의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한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LAC는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제작사 김주현 대표는 오징어 게임 팀을 대표해 이 드라마의 트레이드 마크인 녹색 운동복을 에릭 가세트 LA 시장 등에게 전달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카플란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LA 노숙자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가세는 팬데믹 2년간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라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LA 카운티 노숙자 인구는 4.1% 증가해 현재 69,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인구는 1.7% 증가한 41,98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노숙자 인구 통계는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이 카운티 전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계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노숙자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노숙자 인구가 25% 증가한 것과 달리 팬데믹 2년간 증가율은 4%대에 머문 것입니다. 라샤 측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펀딩 등의 정책이 노숙자 인구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노숙자 쉘터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는 28%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하버 지역은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해 18%의 증가율을 보였고 사우스 LA는 1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웨스트 LA 지역은 노숙자 인구가 23% 감소했습니다. 노숙자 밀집 지역인 LA 메트로 지역은 4%가 증가해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샤 측은 노숙자들 중 퇴역 군인 비율은 줄었지만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다른 하위 그룹에서 노숙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노숙자 전수조사에는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2020년 이후 첫 번째 집계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페어뷰 산불 진화에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 5일째가 되지만 진화율은 5%에 불과하고 피해 지역은 28,000에이커로 확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의 어려움을 겪자 허리케인 K가 가지고 올 미러클 레인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리버사이드 해밋 지역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 피해 지역이 28,000에이커로 확산되고 있지만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어 허리케인 K가 물고 미러클 레인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길이 확산되면서 4,000여 가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7채가 전조됐지만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허리케인 K의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며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산불로 전조된 지역에서는 산재될 우려도 있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리버사이드 해밋 지역에는 다행히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페어뷰 산불 진화를 위해 1,100여 명의 소방국과 소방 헬기와 항공기를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페어뷰 산불 발화 전 남가주 에디슨사의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담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산불이 전신주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퍼니 실박이었습니다. 네, 페어뷰 산불과 달리 지난달 31일 LA 북부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발생한 루트 산불은 모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로 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캘트랜스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캐스테이크 인근 지역 구간 5번 프리웨이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트 산불로 5번 프리웨이 이 구간은 지지벽이 크게 손상됐고 도로 아스팔트 균율이 2인치까지 버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말에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노트 쪽으로 가실 분들은 미리 트래픽을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산타모니카에서 어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3300 도널드 더글라스 루프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는 주택이 아닌 도로가에 추락해 주택 피해나 추가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주들이 국경을 넘어온 미입국 이민자들을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 민주당 도시들로 수백 명씩 보내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새로 유입된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보내는 수천 명의 중남미 이민자 유입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로 예산 $1,000만 확보해 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에게 임시 숙소, 음식,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와 난민 등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출신 인사가 시장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 말로만 이민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이민자 문제를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는 지금까지 약 9,400명의 이민자가 도착했습니다. 일부 이민자는 호텔과 교회에 거처하고 있지만 일부는 길거리와 호텔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시내 호텔 2곳에 348명이 머물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시에 남기로 선택하면서 약 70명의 이민자 자녀가 시내 공립학교에 등록도 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경 도시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은 새로운 상황이다. 이제 이곳까지 찾아온 국경 문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데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연방정부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시내에 있는 무기고 등 대형 시설을 임시숙소 용도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주방위군은 이민자를 돕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했고 무기고는 숙소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LA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허리케인 K의 영향 때문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최대 4인치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남가주의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찾아온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K는 중심이 여전히 해안 쪽에 치우쳐 있지만 외곽띠가 남가주와 애리조나 남쪽 지역에 머물고 있어 폭우와 홍수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K가 남가주에 접근하면서 LA와 벤츄라 지역의 산간 지역 그리고 앤틀럽 밸리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예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금요일 캠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